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트래커 이동욱 기자입니다. 올해 2026년은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을 놓았던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장군이 저격당한 지 정확히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무엇을 배웠을까요? 슬프게도 그동안 군대 내부의 기회주의 세력과 부패 군벌들이 덫을 해놓은 가짜 역사와 명분론에 우리는 철저히 농간당해 왔습니다. 김창룡은 좌익 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긴 영웅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다 체제 안의 부패 기회주의자들에게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친북 좌파들은 그 기회주의자들이 왜곡해놓은 가짜 역사의 장막 뒤에서 대한민국 안보 면역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역사적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70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결과를 맞게 된 것일까요? 김창룡이 목숨 바쳐 남긴 철저한 군 부패 근절과 기강 확립, 그리고 방첩이라는 본질적 정신을 망각한 오늘날의 방첩사는 기어이 12.3 내란의 중심에 서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역사, 김창룡 방첩대장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방만이 결국 사고를 치는 겁니다. 현대사에 무지하면 이런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잘못을 저지른 조직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정치적 명분에 휘둘려서 대공 면역 체계의 본질인 정보 수사 기능까지 통째로 분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김창룡 시리즈를 이어가려는 진짜 이유는 과거 군벌의 오염을 씻어내되 김창룡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 즉 눈과 손, 탐지와 집행, 정보와 수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정보수사기관의 절대적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역사는 참모총장 정일공과 이군사령관 강문봉이 사전에 암살을 모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허태영이 독단적으로 김창룡을 날려버린 뒤에 거물들의 숨통을 쥐고 협박하는 사법적 외통수를 만든 겁니다. 당시 김창룡의 손에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2조 2,750억 원에 달하는 미국 원면 부정 사건의 비밀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창설된 이군사령부의 강문봉 중장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였죠. 허태영의 아내 황운하가 배우를 털어놓고 사형을 면하자며 추궁하자 허태영은 나 혼자 죽는 게 낫다. 내 입이 열리면 그분들도 같이 죽는다며 철저히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기자들은 허태영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의리 있는 군인이라며 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정일공과 강문봉은 사전에 암살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태영이 입을 열어 원면 비리 장부를 까발리면 자신들이 사형대로 가게 될 공포 때문에 사후에 허태영 일가에게 각각 130만 환, 143만 환이라는 거액의 입마금 자금을 건네며 스스로 암살범들의 가짜 병풍이 되는 부존재 증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시세로 두 자금을 합치면 120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령 월급이 2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당시 273만 환은 대령으로 17년을 근무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인 겁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이 도피 자금으로 제공됐을 리 만무지요. 이것은 암살을 위한 사전 공모의 증거가 아니라 비리를 덮기 위해 허태영의 입마금을 위한 침묵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있습니다. 특무부대 수사망이 허태영의 목을 조여올 때 이진용이
허태영의 처 황운하에게 건넨 돈은 현금 보따리가 아니라 독립산업 명의의 143만 원짜리 보증수표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무려 65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일권 참모총장이 사전에 치밀하게 암살을 기획하고 명령한 배후였다면 수사기관인 특무부대가 단숨에 추적할 수 있는 기업 명의의 보증수표를 입막음 자금으로 던져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을 썼을 것입니다. 이 금융적 물증은 정일권 라인이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태영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과 협박 앞에 급하게 돈을 끌어다 바친 사후 입막음용 급조 자금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성학계가 금융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시계열을 거꾸로 조립해서 만든 거대한 허구일 뿐입니다. 1956년 허태영 대령이 참모총장의 비리를 빌미로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리와 오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의 비위와 정치 개입이라는 오염이 이끼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긁어내고 개혁해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 다시 촉구합니다. 이비선 사태의 과오를 단죄하되 적을 감시하는 눈과 잡는 손을 쪼개어 대공 면역계를 식물기구로 만드는 자멸은 멈춰 주십시오. 명분론에 취해서 방첩사의 본질적인 주춧돌까지 부순다면 우리 군은 다시 과거처럼 통제불능의 군벌화 그리고 부패의 독버섯이 덕지덕지 여러 곳에 번져나갈 것입니다. 눈과 손이 붙어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방첩 주춧돌을 사수하는 것만이 국방장관의 소명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